여러분, 혹시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막 답답하고 오해만 쌓인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가끔씩 불통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꽉 막히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답답한 불통의 위기에서 벗어나서요, 다른 사람하고 진짜로 연결되는 거의 뭐 기적 같은 소통의 기술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소통의 위기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연결에 실패하는 걸까? 그 이유를 파고 들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해결책으로 소통의 세 가지 차원과 그 문을 여는 열쇠들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마스터한 궁극의 소통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소통의 위기입니다. 부제를 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적. 와, 표현이 엄청나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소통이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불통의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적이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마치 잘 돌아가던 기계에서 윤활유를 싹 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기어가 삐걱거리고 마찰이 생기고 결국엔 완전히 멈춰서 버리겠죠.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는 곳에서 무슨 혁신이 나오고 성장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큰 적, 그게 바로 불통인 거죠. 근데 이 불통이 가져오는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세요. 조직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끊기니까 대화와 타협은 당연히 사라지고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팀원 개개인의 잠재력은 시들어버리고 조직이라는 큰 기계는 멈춰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뭐 성격 차이? 아니면 그냥 노력이 부족해서? 놀랍게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뇌, 이 불완전한 뇌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우리가 왜 연결에 실패하는지 그 비밀을 우리 뇌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0만 바이트. 이게 몇 초, 단 1초마다 우리 눈, 귀, 피부, 온 몸의 감각기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 주변의 소음, 화면의 빛, 모든 게 합쳐져서 여러분에게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 200만 바이트라는 홍수 속에서 우리 뇌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134바이트래요. 134. 200만 분의 134. 이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티끌 같은 양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정보 격차를 우리 뇌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필터링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정보를 빼버리고 생략, 의미를 바꿔버리고 왜곡,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해버리는 일반화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회의에 들어가도 어떤 사람은 기회만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을 완벽하게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편집된 영화를 보고 사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있도록 설계된 우리가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고 이해한다는 것. 야,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 소통의 세 가지 차원, 바로 머리, 가슴, 배 프레임워크입니다. 진정한 소통, 진짜 연결은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이성적인 연결이죠. 그 다음 단계는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감정을 나누는 감성적인 연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배입니다. 직관적으로 서로 통하는 경험적인 연결이죠. 이 머리, 가슴, 배, 세 가지가 모두 통해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머리, 가슴, 배, 각각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파트, 바로 연결의 열쇠, 이해, 공감, 신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머리의 문을 여는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걸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뇌가 만든 이 현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지적인 겸손함이죠. 사실 이 생각 없이는 진정한 대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과도 딱 통하는 개념이에요. 무명이 뭐냐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진짜 진실을 못 보게 되는 마음 상태를 말하거든요. 모든 오해와 갈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머리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가슴으로 내려가야죠. 두 번째 열쇠는 공감입니다. 이건 우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성의 영역으로 데려가줘요. 단순히 힘들겠다 하고 동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상대방의 신발을 잠시 빌려 신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의견에 동의하진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배, 즉 우리의 직관을 연결해요. 이건 머리로 따지고 가슴으로 느끼는 걸 넘어서 그냥 이 사람이란 믿을 수 있어 하는 깊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절대 그냥 생기지 않죠.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 하나가 돼서 말과 행동이 꾸준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아주 단단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듣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을 나에서 너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발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캐묻지도 말고 내 맘대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신뢰는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공감, 신뢰라는 세 개의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갖추는 사람, 머리, 가슴, 배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궁극의 소통가, 바로 대화의 성인이 되는 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성인이라는 한자 정말 재밌지 않나요? 글자를 뜯어보면요. 잘 듣는 귀가 있고요. 잘 반응하는 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밝고 분명하게 한다는 뜻의 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 한자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요. 궁극의 소통, 최고의 지혜는 말하는 입이 아니라 듣는 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지에 이른 소통가는요. 말을 아낄 줄 압니다. 말은 더디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꿰뚫어보고 또 반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이들의 소통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온 세상 만문과 소통하는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추라는 한 현인의 이야기가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분은 주변에 흔히 말하는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을 두지 않았대요. 대신에 좀 무뚝뚝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곁에 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그 안에 있는 진실됨. 바로 그게 진정한 소통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하루하루 버는 걸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신기하게 1년을 결산해보면 항상 남아돈다. 저분은 아마 성인이 아닐까. 당장 눈앞의 이익은 작아 보여도 길게 봤을 때 모두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 진정한 소통,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머리, 가슴, 배로 소통하는 방법, 이걸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본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소통의 기적을 만드는 그 작은 첫걸음이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